킬러 문제에서 무너지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실력이 부족해서 못 푸는 거야. 아닙니다. 실력 부족이 아니고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은 최상위권 학생들이 고난도 문제를 어떻게 읽고 접근하는지, 그리고 지금 내 아이가 어느 유형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요. 바로 한번 체크해보세요. 킬러 문제가 안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경험 부족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단순히 더 많이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작정 많이 푼다고 해서 절대로 실력이 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킬러 문제는 단순 계산이 아니거든요. 킬러 문제는요, 구조를 보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을 수학이 독해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바로 이 독해 연습이 부족해서 고난도 문제 앞에서 막히게 됩니다. 즉, 풀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어내는 능력이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집에서 간단한 테스트 하나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센 C단계 이상 문제를 아이에게 풀게 해보세요. 그때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시면 되는데요. 학생들은요,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문제를 받고 나서 바로 계산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잠깐 고민 후 바로 풀이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마지막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의 조건과 구조를 먼저 분석한 후 문제 풀이 계산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형 3, 즉 세 번째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의 행동 방식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난도 문제를 가장 어려워하는 학생일수록 유형 1에 가깝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 보실 게 있는데요. 학생이 문제를 풀기 시작하고 1분쯤 지났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게 뭐야?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구조 파악이 전혀 안 된 상태입니다. 즉,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하고자 하는 것에 다가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수학 문제에서의 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구하고자 하는 것조차 대답할 수 없다면 이런 학생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겁니다. 일단 공식에 넣어볼까? 아, 이거 미분 문제네. 그냥 미분하면 되겠지. 즉, 설계 없이 바로 문제 풀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요, 내비게이션 없이 서울에서 부산을 찾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니까 풀이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반면 최상위권 학생들은 완전히 다르게 접근합니다.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그 다음으로 주어진 조건 중 핵심이 무엇인지를 구분합니다. 그 다음 어떤 개념과 연결할지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풀이를 시작합니다. 즉, 풀이가 먼저가 아니고요. 문제의 설계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 순서의 차이가 결국 풀고 못 푸는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러한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 두 가지 습관을 꾸준히 훈련하는 게 중요한데요. 첫째, 문제를 풀기 전에 구하고자 하는 것에 밑줄을 긋고 파악하세요. 두 번째는 주어진 조건에 밑줄을 긋고요. 내가 배운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구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반드시 만드세요. 당연히 처음에는 어색하고 느릴 거거든요. 하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고난도 문제 앞에서 멈추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자연스럽게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안 풀리는 문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때에는 답지를 봐야만 되죠. 여기서도 중요한 차이가 생기는데요. 아,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보고 그냥 넘기면요, 실력은 절대 늘지 않습니다. 답지를 볼 때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시면 좋은데요. 첫째, 왜 이 조건을 이렇게 사용했는지. 둘째, 이 아이디어는 어떠한 개념에서부터 나온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문제에서 나는 어떻게 이러한 것을 적용시킬 것인지에 대한 자기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이 세 가지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만 답지의 풀이가 비로소 내 풀이가 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답지를 덮고요. 처음부터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합니다. 학원이나 과외에서 선생님이 풀이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풀이를 그냥 듣는 것은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왜 이렇게 푸는지 이해가 되는지. 두 번째, 논리적으로 내가 선생님이 풀이가 납득되는지 두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이해는 하는데 납득까지는 못 가거든요. 여기서 말씀드린 납득은 뭐냐면요. 왜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가? 이러한 지점에서는 왜 이러한 공식을 써야 되는가? 라는 식으로 문제의 풀이마다 쓰이는 여러 아이디어들과 스킬들에 대한 납득이 스스로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납득이 안 된 상태로 넘어가면요, 같은 유형이 나와도 당연히 또 못 풀 수밖에 없어요. 즉, 내가 이해했는지 가장 확인하는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직접 설명해 보면서 내가 납득한 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리하자면 수학에서 고난도 문제를 푸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설계하느냐. 그 차이가 누구는 문제를 풀고 누구는 문제를 못 푸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이 아니라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구조를 파악하는 학생이 결국 상위권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아이가 단순히 문제를 풀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를 읽고 설계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